7월 일제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뒤 실적이 8월까지 2달만 포함된 결과지만 영업이익 급락이 확인된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신규 브랜드 지유 실적까지 더해졌지만 매출도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공개되는 2010년 회계연도 결과가 불매운동의 타격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며 업계 내부에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으로 유니클로 매출이 최대 절반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 이후 계속된 불매운동이 겨울철 성수기까지 미친 영향이 반영되는 2020년 실적은 작년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손실이 몇 년 지속된다면 유니클로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편 개장을 앞둔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에 대해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진 시장 번영에는 지난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정책부에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기부는 범일동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기부가 유니클로의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정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중기부는 먼저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유니클로 범일동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들어서는 1450.44제곱미터의 2층 규모 매장으로 지난달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 측은 지난달 25일 부산 동구청에 준공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근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상인들은 유니클로 매장이 주변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착공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일본 불매운동의 주타깃이자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에 대해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라이벌 렉서스보다 가치가 높다 인정받으며 렉서스를 추격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추는 렉서스가 노후된 SUV 라인업 때문에 라이벌 브랜드인 제네시스에게 뒤지고 있다고 전하며 과거의 렉서스가 편안함과 스트레스 없는 승차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제네시스가 쥐봉을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렉서스가 처음 출시될 당시 목표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브랜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합니다. 잘 나갈 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8.2%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3%로 떨어졌는데요. 기사는 최근 들어 렉서스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SUV 시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RX가 1998년 등장했을 당시 럭셔리 SUV 시장을 개척했지만 BMW X7, 아우디 Q7, 벤츠 GLS 등 다른 고급 차량들과 세그먼트의 경쟁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진단했는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렉서스는 두 개의 SUV 라인업에서 10년간 신모델을 출시하지 않았고 2017년 인기 RX 모델에 3가지 옵션을 추가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해 고객들이 외면했다고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테스트 담당 수석 디렉터인 제이크 피셔는 경쟁업체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언급하며 제네시스가 렉서스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렉서스 매니아 케빈 허츠 편집자도 렉서스 브랜드는 새로운 라인업 속도가 느렸고 차에 대해 이야기할 제품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포춘에 이어 미국 유명 경제지 포브스도 제네시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반도체, TV 및 가전, 화장품 및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자동차까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 소식을 간략하게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최근 일본에서 의류업계의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패션 브랜드로 인기 있었다는 포에버 21은 한때 세계 각국에 8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했지만 10월 말 일본의 모든 매장을 폐쇄했고 오너드 브랜드도 판매 부진을 보이며 국내외 약 600여 개 점포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도쿄상공 리서치는 의류 소매업체는 저가격화와 비용 상승에 고심하고 이익 없는 소모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상황이 힘들다는 일본 의류업계에서 유니클로가 그 뒤를 이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했던 유니클로의 7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이 영향으로 올해 전체 매출도 작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 자동차도 최근 1000만원 넘는 할인 공세를 펼치면서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지만 수입되는 차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땅에서 세계와 경쟁했던 한국과 내수에 의존했던 일본과의 경쟁력 차이가 이제 표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한국이 일본을 모든 분야에서 추월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해주세요.